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유예와 미국의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진 하루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내던졌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취약한 장세에서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산재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저희가 전화 상담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 좋았던 거에 비하면은 너무 하루 만에 뒤엎어져 버려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저랑 함께 현재 시장의 분위기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또 만약에 내일장이 또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옆 나라 증시들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 어제 올라갔죠? 중국 오늘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만 급락이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참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에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외부에서 그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이란 쪽에 있었던 군사적인 충돌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서 여야가 서로 손을 잡고서 잘 대비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서로 지금 대화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또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그런 조사들을 많이 좀 하게 되면서 세무조사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주도 업종이 실종된 듯한 그런 증시가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맥시멈 한 세 달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박스쿨 또 컴백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드리고 있으니 오늘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 아직 여러분들 포기하실 만한 그런 장 아니니까 보유하신 주식들 매도하시더라도 좀 좋은 구간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한 재료에 투자하자. 이게 항상 저의 모토죠. 여기 오늘 보시면은 오늘 주제는 믿을 것은 정책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정책 관련주,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아봤는데 오늘처럼 안 좋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가 나온 금융당국에서 아직 통과는 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으로만 발표를 한 추경 관련 내용들이 앞으로 투자할 만한 포인트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종목이 강하다. 이거는 현 시장에서 당장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투자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니 한번 잘 두 가지 조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저기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한번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바로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올 봄부터 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추경하겠다.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통과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그냥 계류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 달 5월 임시국회에서 저는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IMF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권고 사항을 좀 내렸을 정도로 이게 좀 필요한 사항들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볼모로 잡고서 여야가 많이 좀 투닥투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도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체 추경 규모는 뭐 6조 원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약 2천억 정도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한번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주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주요 내용 세 가지인데 제 빨간 글씨로 쳐놓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 이게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건물 기계 설비예요. 뭐냐면 SOC예요. SOC. 우리 사회 간접 자본, 그죠? SOC. 건물 짓고 도로 깔고 그리고 이제 복지시설 짓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SOC였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업체 및 공장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 자, 요즘에 오늘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미세먼지 이슈는 이제 정말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작년에 조금 좋았던 날이 많았는데 올해 또다시 이제 다시 또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정말 미세먼지 황사가 막 불어왔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마스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저도 마스크를 거의 뭐 필수로 공기가 안 좋을 때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관련주에서 이제는 한 단계 좀 더 심화됐어요. 이 테마 자체가 점점 내용이 심도가 있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테마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테마가 굉장히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도 알아보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미세먼지 관련주의 급등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주와 그리고 정책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열광적인 테마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핀테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7년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그때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내용을 딱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쪽에 정책을 세우고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핀테크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 5월 달인데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들 보면은 핀테크 쪽에 있어서 진행된 내용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과연 이쪽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게 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금 투입을 통해서 2천억 규모의 추경에서도 규모가 제일 작은 규모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세 가지 테마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들은 시장에서 메인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동안 좀 대장격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SOC 관련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를 그냥 임의로 대장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건설주, SOC 관련주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남북경협주 이슈 있을 때 한번 확 불어올랐다가 그리고 2차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망했죠. 끝나고 나서 급락해서 아직까지 주가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이게 대부분의 건설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의 모습들이에요.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시세가 많이 났었지만 지금 완전히 많이 내려온 상태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저점이랑 비슷하네? 이거 쌍바닥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태죠. 그죠? 북한 쪽으로도 갈 수 없고 내부에서도 그죠? 진행되는 게 없고. 그래서 현재 저는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과연 이게 바닥일까?
현재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골탕 먹이고 주가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나왔던 SOC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케이.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나왔던 부분에서 SOC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자. 이 부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인데요. 이 종목은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까 제가 마스크냐 아니면 뭐 설비 쪽이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마스크 관련주들은 지금 다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장대음봉에서 더 밑으로 내리 꽂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공기청정기 관련주 일부 그리고 공기정화 관련된 설비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일부는 오히려 오늘장에 올라갔어요. 배경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 미세먼지 트렌드가 마스크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좀 더 심도 있게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금은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잘 보셔야 되겠고 미세먼지 쪽은 일부 종목들이 벌써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좀 더 추가 상승 역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미세먼지 쪽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제 핀테크 쪽을 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예전에 잘 갔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다음 한번 틀어주세요. 핀테크 관련주 지금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진행되는 게 없으니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없겠죠. 그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완전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요. 막 전고점 대비해서 막 신고가 대비해서 주가 반토막 수준까지 와 있고 그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주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과연 저게 바닥일까? 라는 의문이 또 들죠.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저는 바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담으셔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미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조정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락이나 횡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사이에 매수 들어가시면은 어떨까? 그 생각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예산안 세 가지 테마 중에서 SOC는 이미 주가가 옛날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바닥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 길게 봐야 된다. 미세먼지 관련주는 마스크 쪽보다는 설비나 공기청정기 쪽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핀테크 관련주들은 전부 다 바닥이다. 전부 바닥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하락장이 끝나면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장이 좋아져야지 다른 테마들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나 어떤 기업에서 사활을 걸고 덤비지 않으면은 쉽게 올라가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고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내일 모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재료가 당장 내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한 5, 6개월 뒤 혹은 1, 2년 뒤에 여러분들 계좌를 본다고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이따 공개 방송 11시 반에 오늘도 하거든요.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책에 대한 부분들 봤어요. 그래서 장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정책 관련주 딱 재료 나온 거 보고 주가 많이 안 올라간 거 사놓고 그러면은 시간만 있으면 다 누구나 수익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역대 정부의 정책주를 봤을 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볼 만한 내용들은 너무 긴 내용들보다는 당장의 수익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보실 만한 내용인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인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갑자기 돼지열병 얘기가 나오고 이게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설명 좀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정치인 관련주들이 막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막상 당사자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끼리만 그냥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거기서 불붙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지금은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 정치인의 특성상 연예인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면서 뭐 실수하든 잘하든 간에 계속 노출되면서 막 그러면은 이미지 좋아지고 지지율 높아지고 관련주 올라가고 관련주 뭐야? 이것도 관련주래. 그럼 막 같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가 테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이 만약에 내일 안 좋아진다면 저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가총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장이 이제 뭐 어제처럼 굉장히 좀 우량주들도 가고 그런 좀 훈훈한 장이 온다고 하면은 또 쉬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총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회 줄 때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들의 특징과 좀 좋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체크 포인트 한번 잡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세가 얼마죠? 확인은 못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 올라가면서 보니까 연초부터 해서 계속 우상향이에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안투자죠. 대안투자로 자금들이 이동한 모습이고 또 정부나 이런 데서 아직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제정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자. 정말 늦게. 이거를 2년 전에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의 성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해서 나가는 어떤 자금이나 인력들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힘입어서 그런지 주가가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세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암호화폐 거래소가 얼마 전에 해킹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종목들, 주요 주주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의 종목들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체크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인데요. 요거는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 질병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동남아,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죠? 폐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막고 있어서 지금 내부에서 발생한 부분들은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공항을 넘어오면서 중국 관광객이 들고 있던 식품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뚫고 들어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온 지가 벌써 1,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갈 만한 타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가지 테마의 주요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흐름들을 볼 텐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일단 정치인 선호도 관련해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이 종목의 차트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정치인들이 한번 확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저 봉이 한 10개 정도가 되죠. 작은 봉이. 10개가 이게 주봉이에요. 한 10주 정도 제자리 걸음, 옆걸음 횡보하면서 자리 만들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들 보실 때 특히 이제 많이 시세를 낸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이 이제 2차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확 갔다가 눌렸다가 또 갑니다. 근데 그 2차 파동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바로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지면서 10주라는 시간이면은 거의 뭐 2달 가까운 시간이죠. 2달 동안 투자들을 묶어놓고 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제자리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큰 시세가 나서 거의 뭐 신고가 가까이 오늘 발생을 했는데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많이 올라가서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온 종목들보다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서 요 횡보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가격적으로만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10주 동안 물려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나마 잘 풀린 케이스지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특정 가격대에서 버티고 있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은 암호화폐 관련주인데요.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2018년도 1월 달, 2017년도 12월 달이 굉장히 히트쳤던 그 시점이었죠. 막 신고가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고 그죠? 암호화폐 시장도 너무나 좋았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자, 그때 저렇게 시세를 내고 나서 1년 동안 공백을 보이던 암호화폐 관련주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빠질 만큼 다 빠진 거죠. 거의 뭐 1년 만에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테마다 보니까 저는 이쪽 테마는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인 만큼 주가가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증시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쪽의 시세는 더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라면 한번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단 증시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굉장히 잘 갈 거예요. 시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삼성전자나 우량주들, 큰 종목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열병 관련주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려는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 종목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얘만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의 거래량을 보세요. 양봉 거래량 대비 음봉 거래량이 많이 없다. 이거 제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거래에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그럼 이거는 어떤 구간이죠? 재료만 있으면 투자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 투자자분들께는 한번 해볼 만한 재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정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장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언급드리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재료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외의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기존 보유 종목들을 일부 정리하셔서 투자하시는 방법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실 정도의 그런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시는 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뭐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복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 방송 이후에 11시 30분에 또 같은 시간에 공개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어제는 약간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하나 드렸는데 오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리고 바닥에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내일장이 하락한다면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장 좋으면은 그냥 패스. 근데 오늘처럼 진짜 뭐 살지도 모르겠고 시장은 무너지고 있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미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살만한 종목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내일장에 혹시나 있을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대책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너무 잘 갑니다.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지금 어떻게라도 이 마이너스 이 계좌를 빨리 복구하실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야간 방송 보신다면 내일장 하락이 나와도 충분히 저는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차트만 보여드렸던 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한 종목까지 추가로 보여드릴 테니까 11시 반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다 체크하셨으면은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적풍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접근해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 또 이제 하락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조금 힌트를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저도 이제 어제 사실 이제 저랑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랑 공략했던 종목이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했는데 오늘 장중에 뭐 8% 이상 올라가면서 적중을 좀 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사실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막상 차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사도 될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게 사실 지금 증시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올라간다면 사실 내일은 되게 훈훈한 장이 될 거예요. 막 다 올라가면서 그런 좋은 장이 나올 텐데 지금처럼 정말 소수의 테마만 올라가는 장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선택에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하락장이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밤 그 부분 종목이랑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하락장에서의 투자 1순위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간 가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대박스쿨 팬입니다. 대웅제약 17만 3,500원입니다. 비중 18%입니다.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웅제약이 요즘 좀 크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좀 악재가 있었나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대웅제약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바이오주나 제약도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지금이 지옥이실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소식은 아니라 매일같이 나쁜 내용들이 나오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혼란 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그 종가 가격이랑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이 시청자분은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주가가 이 종목이 최근에 20만 원을 돌파해서 이제 좀 가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5월 달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죠? 지금 이제 실적 일단 잘 나왔고 최근에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뭐 나보다 균주를 제출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다.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자회사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가를 살리는 데는 약간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게 당장 뭐 내일 결판이 나가지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리하게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답이 하루 이틀 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은 이 종목에 있어서 주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인 쪽이 좀 많다는 거고 기관들은 좀 먼저 냄새를 맡고 바로 좀 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지분이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을 앞으로 시가총액이 얼마죠? 2조 원짜리 종목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2조 원짜리 종목은 최소 투자를 들어가실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내년 이맘때쯤 팔 생각 갖고 계신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대로 보유 가져가시면은 중간에 롤러코스터 타고 막 하겠지만 결국엔 회복될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이 종목 나는 오래 들고 갈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내일이라도 저는 정리하셔서 현금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슈가 디데이가 있으면 좋아요. 몇 날 며칠에 결판이 나서 그 뒤로는 예스 아니면 노, 결판이 나는 문제다라면은 가져가도 돼요. 근데
지금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더 키우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웅제약은 장기 투자자분이 아니시라면 내일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신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공개방송 찾아오셔서 그거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매도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웅제약은 장기 투자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내일장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KMW요. 네, KMW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7,000원에 네. 비중은 30%고요. 네, 27,000원에 30%면 뭐 어제 오늘 뭐 이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난해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오래됐어요. 되게 엄청 오래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어제 8일 낳고 내놨다. 못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길래 네. 이제 팔아야 되는가 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또 저게 무상증자를 받았는데요. 네. 앞으로 주가가 어떨라는가 싶어서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좀 쭉쭉 잘 올라갔는데 오늘도 좀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전망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KMW 27,0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최근에 좀 잘 가다운 종목이죠.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예,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데 오랫동안 잘 들고 계셨네요. 예, 네. 일단 이번에 무상증자 물량 이제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예. 만약에 이제 계좌는 마이너스가 됐지만 어차피 무상증자가 들어오면은 계좌는 어차피 본전치기는 될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구나. 본전 된다고요? 요게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무상증자 일정이 되면은 주식이 더 들어와요. 계좌에. 예. 그래서 그 주식은 그냥 그때 가서 파셔도 되고 또 가져가셔도 되는 건데 지금 이 무상증자가 이제 발동한 그 시기나 현재 주가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지금은 일단 저는 빼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빼는 게 네. 낫다고요? 근데 지금 매도하시면 분명히 손실이실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들이 또 커버가 되니까 공짜 주식이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요거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지난달까지 예. 이렇게 막. 그때 파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 지금 요 회사가 통신 장비주예요. 5G 막 그런 거라서 좋은 예.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좋은 내용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그래서 예. 이것보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장비주들은 가고 있는데 얘는 벌써 연초 대비해서 벌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예. 좀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요거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일단 KMW가 오늘 그 수정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상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잘 가다가 그죠? 권리랑 맞고서 예. 금방 예.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시청자분께서 평단가 27,000원이시면은 지금 매도하시면 좀 손실이 있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좀 예. 파시고 그리고 나중에 무증 물량 들어오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매도하셔도 수익이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잘 갖고 오셨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도 예. 무증까지 받으셨으면은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 물량 들어오면 똑같아요. 저 위에는 예. 금액이 똑같으니까 요거는 저는 정리 의견 드리고 너무 많이 예. 올랐어요. 정리 의견 드리고 예. 네, 나중에 무상증자 물량 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보시고 그때 분위기 좋으면 더 가져가시고 그때 봤을 때 좀 현금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시면 예. 되는 거니까 예. 요거는 들어올 때까지 아마 몇 달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네네네. 그게 물량이 늘면은 네네. 주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라는 게 주가가 멀쩡한데 주식 더 주면 너무 좋은데 예. 이게 주식을 또 주는 만큼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결국에 그게 그거인 거예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분위기는 어쨌든 그건 끝났어요. 권리락이 며칠 전에 있어가지고 그건 다 예. 이제 끝나서 받을 사람들 다 지금 대상자 됐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이슈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그거 한 가지는 좀 예. 부담스러워서 장도 좀 요즘 뒤숭숭하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매도 의견 드리니까 내일부터 천천히 정리 들어가세요. 갑자기 예. 무너질 주식은 아니에요. 예. 내일부터 천천히 정리하시고 다른 업종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적은 좋죠. 회사는 괜찮아요. 한번 봐드릴게요. 예. 실적이 보시면은 아직 지금 올해 실적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엄청나게 적자가 나왔었어요. 아. 근데 올해 들어서 그 적자를 다 메꿀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올해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미 그 기대감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다 올라와서 반영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쉬어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팔고 나서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가을이나 겨울쯤에 다시 보시면은 한 번 더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종목 더 부탁드리는 건 안 되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예.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오거든요. 예. 그때 또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제가 그때 봐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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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저희 매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MW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97님의 문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선 ENT 9,550원에 55%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인선 ENT라는 종목이 이게 재료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한 몇 주 전에 그 전국에 쌓여 있는 어떤 뭐 폐기물 같은 것들, 쓰레기 산더미 있는 거 이런 거를 올해 안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좋았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흐름이 이제 꺾여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인선 ENT라는 종목이 지금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5,8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작년에 바닥을 쳤을 때는 5,100원대였고요. 이번에 4월 중순에 11,000원까지 갔으니까 2배를 좀 약간 넘기는 시세를 보였단 말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수가 2배씩 올라가진 않았는데 종목이 2배가 올라갔다. 이거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승 파동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물량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지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한 가지 재료가 있기는 한데 그 뭐냐면은 보통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테마로 엮였었냐면은 우리 수처리 테마 이런 걸로 엮였었고요. 또 홍수, 장마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 많이 엮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여름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죠? 태풍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태풍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지도 최근에 한 몇 년간이 되게 그 여름이 되게 가물어가지고 가뭄이라서 비 피해가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한 5년 전 그쯤만 하더라도 매년 여름마다 막 태풍 와가지고 휩쓸고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주목받던 종목인데 그 뒤로는 이제 좀 잠잠하다가 이제 올해 폐기물 처리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흐름이 꺾였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하냐면 지금 보유하신 물량이 너무 많으셔서 전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적정 비중은 한 2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내일이라도 분할 매도 들어가셔서 내일하고 다음 주 한 며칠 해가지고 한 3, 4거래일 나눠가지고 좀씩 정리하세요. 그리고 보유하는 물량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들고 계세요. 나머지 정리하시고 손실 좀 있겠죠. 손실 있겠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정리하셔서 차라리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바닥에 내려와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로 대비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거는 바닥이 아니라 고점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리 의견 드리겠고요. 10에서 20% 물량을 들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혹시 여름철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자는 부분인데 아직 장마철 오려면 시간이 한 두어 달 걸려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장기간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길다 느껴지시면은 그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만약에 좀 한번 기다렸다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물량 줄이시고 소 비중만 들고 계시다가 여름철에 저가 매수해서 살린다. 그런 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실 경우에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저점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시간이 1, 2주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는 내일이라도 분할 매도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차차 정리해 나가시고 한 10에서 20%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있으셔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게. 네,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신데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페 24, 네, 카페24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74,000원에 25%요. 네, 74,000원에 25%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럼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월요일경에 했어요. 네, 뭐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아우, 그 20만 원까지 갔던 주 그것도 괜찮다고 하길래 좀 샀더니 너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소리하고. 네. 그거 좀 뭐 또 묶였네요, 또. 네. 예전에 좀 잘 올라갔었는데 네. 또 어제장이었던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부진 또 공시가 네. 뜨면서 신저가를 썼잖아요. 네.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아니, 진단. 8일째 빠졌고, 그래서, 네. 아유, 한 가을까지 올라오는지 아니면 매도를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궁금해서 좀. 그러니까요. 아, 고민이 네.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좀 아니, 더 빠질 네. 것도 같아요? 저 말고 전문가님께 네.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네. 할게요. 네. 전문가님 카페24 74,000원에 25%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가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게 불과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나름 싸게 잘 사셨네요, 그래도. 네. 이 종목 보시면은 10만 원대 위에 막 13, 15만 원대 물리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물론 빠져서 속은 상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종가가 59,000원이에요. 그죠? 네. 59,300원이면 진짜 많이 빠졌고. 그럼 300원이 네. 무너지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이 어디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아직은 네.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알 수 없어요. 근데 근데 네. 주의 종목으로 묶여졌어요, 또. 그죠. 이게 네.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네. 이제 거래소에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조심하라고. 네. 근데 그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걸리는 거고 많이 내려간 것도 걸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거지. 뭐 회사가 막 아. 나빠서 주의시키자 그런 건 아니고 네. 시세 변동이 네. 커서 그런 거예요. 저는 회사가 안 좋아서 주의 종목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실적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네, 수익은 이번에 아직 나온 게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막 적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더 많이 빠져요? 딴 종목 얘기하면요. 이거는 아니,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증시에 있는 대형주, 우량주들의 분위기가 다 이렇습니다. 요즘에 네. 올라가는 종목 보시면은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오늘 올라갔던 종목 보면은 시가총액 막 2, 300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회사 얼마짜리죠? 시가총액이 5,800억짜리 회사예요. 어제 기준으로. 그러면 되게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처럼 막 빠지고 있을 때는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 이 종목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보유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예상되는 반등 구간이 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구간은 저는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악재 다 8일째 나왔잖아요. 빠져있을 때. 그죠? 악재 다 나왔잖아요. 이제 실적 나왔지, 주가 빠졌지, 뭐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회복되는 거는. 네. 그래서 그럼 내일도 더 빠진다는 거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내일장은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 종목을 누가 사는지도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 종목이 잘 나갈 때 그 매수세들을 보면은
예전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서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25% 그죠.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비중이 좀 큰데 최근에 외국인 지분이 많이 줄었어요. 네.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빠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끝났지만 곧 뭐가 나오냐면 2분기 실적이 또 나와요. 근데 그거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 두세 달 걸려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때 2분기 실적이 나와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오해가 좀 해소가 되면 그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 전문가 딴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것도 뭐 어디 가게 네네. 저것도 2개나 지금 튕긴다고 개업한다 소리 나오더라고요. 저거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너무 빠지고 오늘 그거 그죠? 가게 2개 개업한다고 소리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나가 이거 요즘에는- 주의종목 생겨서 이거 내일에도 당장 팔아 치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전화 상고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단기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사실 이미 진짜 정리하셨어야 돼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5에서 10% 사이 빠졌을 때 정리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진짜 그냥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돈 넣어놓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한 2, 3주에 한 번씩 보고 이런 분들이 이거 되게 싸네? 사놓고 그냥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네. 빠져서 겁도 나고 또 제가 이런 카페 24 같은 건 네네. 사실 그런 건 안 했어요. 한 10년 했어도 이렇게까지 내가 손해를 안 보고 했는데 그죠. 너무 빠져서 근데 걱정이 많이 지금 돼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맨날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는 장기 회복된다의 투자도 한 표. 괜찮아요, 선생님? 오히려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이거는 단기 투자용 종목이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무조건 장기 투자용 종목입니다. 그리고 장기 장기로 투자하시면은 그쵸? 그럼 제가 선생님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내일 300원이 빠지면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네. 이 회사의 악재나 호재 이런 걸 봤을 때 나올 만한 내용들이 더 있나 싶어요. 더 나쁜 게 있을까?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 일단 아직은 이게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요. 저 찾아보니까 뭐 이게 이것 때문에 나쁘다. 뭐 그런 게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은 실적.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현재 주가가 너무나 거덕에 빠졌기 때문에 다음번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네. 안 나오면 더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다음번에 실적이 그렇게 네. 좋게 안 나와도 요거 보시면 작년에 이 회사 단기순이익 적자 회사였어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엄청 잘 안 나와도 저는 반등 나온다에 한 표 걸고 싶습니다. 네. 자, 요거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시고요. 네. 일단 잘 고맙습니다. 가져가 보십시오. 네. 네, 카페24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제시하시나요? 자, 오늘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그 종목 상을 좀 해드려 보니까 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잘 사셨는데 주변 상황 이러니까 많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신 종목들 중에서 이게 길게 가져가면은 좋은 종목들, 이런 거 이제 장기 투자형 종목들인데 이런 거를 단기 관점으로 보시다 보니까 이게 알고 있는 지식이랑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우량주가 오래 들고 있으면 잘 간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뭐 그 전략들은 제가 이미 이전에 수많은 공개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장이 만약에 빠진다면 이 종목을 보자. 요거 하나 집중해서 내일 제가 관심주 하나 드릴 테니까요.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떤 종목 드리는지 확인하시고 내일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